가끔 보면 오타니가 1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제일 잘 치는 타자를 1번 타순에 세워서 외회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힘을 쓰기 좋거든. 김현수 선수 중견수도 보고 3루수도 보고 2루수도 보고 유격수도 가능하고. 최강 볼펜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이라면 야구학 개론은 야구 입문자들을 위한 야구학 개론 시간입니다. 근데 되게 야잘할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야구 선수들도 기본기 중요하잖아요. 야구의 기본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어느새 7강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이 투수를 위주로 한 수비 얘기였다면 오늘은 공격 이야기. 어떻게 타순을 짜고 라인업 살펴봤잖아요. 1번부터 9번까지 라인업이 있는데 이 1번부터 9번까지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배치를 해야 득점 확률을 높이고 이거를 위해서 감독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짜야 득점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격 쪽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 많은데 KBO 공식 야구 규칙에 따르면 1, 2, 3, 4, 5가 있어요. 맨 앞 페이지에. 그게 뭐냐면 경기의 목적이라는 건데 1조 1항이라고 했죠. 1.01에 보면 야구는 펜스로 둘러싸인 경기장에서 감독이 지휘하는 9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1명 이상의 심판원의 주재 아래 이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조 2항,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야구의 어떤 기초라든가 득점이 이루어지는 방법, 아웃에 대해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공격팀의 목적은 타자가 주자가 되고 주자를 진루시키는 것이다. 여기 좀 묘한데 득점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공격의 목표는 일단 타자가 진루를 하고 진루한 주자를 더 많이 진루시키는 게 공격의 목적. 그리고 1조 3항, 수비팀의 목적은 상대팀의 타자가 주자가 되는 걸 막고 마찬가지로 주자가 되었다면 진루를 막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야구는 베이스의 점유를 둘러싼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격은 어떻게든 한 베이스를 더 가려고 하는 거고 수비는 그 진루를 막으려는 게 목적이다라는 게 야구 공식 규칙에도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1조 4항이 타자가 주자가 되어 모든 베이스에 정상적으로 닿으면, 모든 베이스는 1루, 2루, 3루, 홈이겠죠. 모든 베이스에 정상적으로 닿으면 그 팀에 1점이 기록된다. 농구는 3점 슛이 있지만 야구는 한 명이 돌아서 한 명 밟을 때마다 1점씩밖에 안 올라가요. 한꺼번에 2점 내는 방법 없어요. 홈런을 쳤다는 건 주자와 타자가 모두 돌아서 한 명, 두 명이 들어왔으니까 한꺼번에 투런 홈런이 되는 거지. 최대한 아웃카운트를 아껴서 차곡차곡 주자를 많이 내보내고 그 주자를 들려보내는 것이 야구의 목적인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1조 5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팀의 목적은 상대 팀보다 많이 득점하여 승리하는 데 있다. 사실 이 야구 경기의 목적은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득점을 많이 내야 됩니다. 오늘은 득점을 많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타선의 전략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자, 타순의 라인업 1, 2, 3, 4, 9번까지 이제 타순을 적잖아요. 이 타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야구는 이게 농구랑 축구 같은 경우에는 농구에서 득점 내려면 르본 제임스한테 패스하면 돼요. 축구에서 득점하려면 수민한테 패스하면 돼. 그러면 그 선수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야구는 야 지금 찬스야 오타니 한번 더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없는 종목. 1, 2, 3, 4, 5, 6, 7, 8, 9번 타순에 이어진 타자들이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이렇게 차례로 들어와야 되는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독들이 머리를 쥐어쌉니다. 이 타순표를 썼다가 찢었다가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 타순을 짤 때 그냥 정해진 대로 짜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 따라서 상대 투수의 누군에 따라서 우리 팀의 전력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해당 타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짜는데 일단 전통적인 규칙은 있습니다. 기본 규칙 같은 게 있어서 타순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대개 1번, 2번 타순을 테이블 세터라고 불러요. 이거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3번부터 5번까지를 클린업 트리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번부터 9번까지를 통상 하위 타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득점을 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요 앞번에 요 5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테이블 세터라는 건 상차림이라고 합니다. 1번과 2번 타자는 어떻게든 출루를 많이 해서 3, 4, 5번 중심 타자 앞에 주자로 나가 있어야 3, 4, 5번이 하나를 쳐도 안타가 되더라도 혹은 홈런을 치면 더 좋고 주자를 들어올 수 있잖아요. 1, 2번이 못 살아나가면 3, 4, 5번이 아무리 잘 쳐도 점수를 내기 어렵습니다. 홈런을 빵 치면 겨우 1점밖에 안 돼. 1, 2번이 나가 있으면 3점 홈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 2번은 테이블 세터, 가능한 한 베이스에 진루하는 건 1루에 나가고 2루에 나가고 앞에 나가서 주자를 쌓아두는 역할이 중요하고 3, 4, 5번은 그 주자를 불러들이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번은 출루율이 중요하고 3, 4, 5번은 장타율이 조금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6번부터 9번까지는 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필요하잖아요. 야구에도. 점수를 덜 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배치가 되는 게 야구의 키예요.
조금 더 세분하자면 전통적인 타수 구선의 방식은 1번은 진짜 출루율이 중요해요. 아웃을 안 당하고 어떻게든 1루에 나가는 게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홈런을 치진 못해도 좋지만 어떻게든 정확하게 맞춰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선구원이라고 부르는 공을 잘 골라서 나쁜 볼을 건드리지 않아서 볼넷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선수, 그런 선수들을 1번에 배치함으로써 출루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1번 타자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1번 타자는 가능하면 초구를 안 때려요. 이거 어떤 맥락이냐 하면 1번 타자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2, 3, 4, 5번 타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1번 타자가 나간다는 건 경기의 맨 첫 번째 타자고 상대 선발 투수에 던지는 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타자가 가능한 한 선발 투수가 어떤 공을 얼마나 위력으로 던지는지, 물론 매번 자주 만나니까 잘 아는 투수기는 한데 그래도 그날따라 컨디션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오늘 경기는 뭐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아, 오늘 경기는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아,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1번 타자의 목적 중에 하나는 출루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을 많이 봐주는 게 좋다. 투수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많으면 뭐 5구, 6구까지 볼 수 있으면 2, 3, 4번, 뭐 5, 6, 7, 8번 다른 타자들이 오늘 저 투수의 컨디션이 어떻구나, 오늘 주로 어떤 공이 굉장히 위력적이구나, 이런 거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1번 타자는 출루율 플러스 선구안, 공을 많이 봐주는 게 팀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2번 타자의 역할은, 2번 타도 잘 치면 좋죠. 잘 치면 좋은데 기왕이면 1번 타자가 출루를 했을 때 1번 타자를 진루시키는 능력, 1번 작전 수행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2번 타자의 역할은 뭐 번트를 낼 수도 있고 히트앤드런 작전이 나왔을 때 1루 주자는 뛰고 2번 타자가 좀 어려운 공, 치기 어려운 공이라도 어떻게 건드려서 땅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컨택트 능력이 좋은 타자가 2번 타자에 서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1번 타자가 출루하면 2번 타자가 보내고 3, 4, 5번 타자가 큰 것, 기왕이면 2루타 이상이면은 1루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3, 4, 5번 타자가 장타율을 바탕으로 득점을 일으키는 확률을 높이는 것, 이게 전통적인 타선의 구성이다. 그리고 6번부터 9번까지도 물론 6, 7, 8, 9가 다 잘 치면 좋습니다. 뭐 더할 나위 없어요. 그런데 모든 타자가 다 잘 치는, 수비도 잘하고 타격도 잘하는 모든 선수를 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6, 7, 8, 9는 공격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중요한 포지션, 우리 수비할 때 얘기했잖아요. 센터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격수, 이루수, 중견수, 포수, 이 4명의 중심을 잡아주는 수비 포지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하는 선수들은 굳이, 물론 잘 치면 좋지만 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비가 좋은 선수를 배치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선수들이 대개 6번부터 9번까지 타순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수비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과 장타력과 출루율을 이렇게 잘 버무려서 순서를 짜서 1번부터 9번까지 배치하는 게 가장 전통적으로는 이상적인 라인업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한 2번 타자에다가 잘 치는 선수를 두면 1번 타자가 출루를 했을 때 굳이 뭐 번트 대고 히트앤드런 해고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2번 타자가 꽝 쳐주면 1루 주자가 막 한꺼번에 3루도 갈 수 있고 3번까지 안 가고 바로 득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는 2번 타수는 굉장히 강한 타자를 쓴다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내용이었어요. 강한 2번이라는 것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 야구의 규칙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구는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대로 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번에서 시작해서 항상 9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경기는 아웃카운트 27개를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1번 타자 가서 2번 타자가 막 살아나가고 아웃카운트를 당하다 보면 경기가 또 9회면 끝나잖아요. 한 3번 돌고 4번 돌고 5번 돌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마지막 아웃카운트 27개가 끝나는 순간에 경기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뒷타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차례대로 내려오는 순간 1번 타자가 가장 많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매번 시작을 하고 1번 타자가 어쨌건 한 번이라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통계 분석가, 메이저리그 통계의 아버지는 빌 제임스라는 분이고 통계의 어머니쯤이라고 할 수 있는 톰 탱고가 더 북이라는 책에서 조사를 했는데, 메이저리그 162경기 기준으로 경기를 한 시즌 내내 치르다 보면 1번 타석과 9번 타석 사이에는 약 160타석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경기당 한 타석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한 시즌 162경기 치르는 거니까. 그리고 각 타순별로 1번과 2번 사이에서는 한 20개 정도의 타석, 15개에서 20개 타석 차이. 그러니까 2번보다 1번이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한 20번 정도 더 나오고, 3번보다는 2번이 한 시즌 치르다 보면 한 20타석 정도 더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타석에 강한 타자를 넣는 것이, 당연히 공격의 기회는 정해져 있으니까 잘 치는 타자가 한 번이라도 더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강한 2번이 아니라 강한 1번을 쓰기도 합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가끔 보면 오타니가 1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제일 잘 치는 타자를 1번 타순에 세워서 가능한 한 오타니가 홈런 하나 더 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그 팀의 득점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강한 2번 혹은 강한 1번, 메이저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요 타석의 효율성을 계산했을 때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프로야구는 조금 달라서 2번 타순에 대한 전통적인 고집 같은 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일본은 더 심하고. 그래서 2번 타순의 OPS를 좀 살펴보면, 여기 표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2023년에는 1번 타자의 OPS가 0.712, 2번 타자의 OPS가 0.699로 좀 떨어져요. 그리고 3번 타자가 0.820으로 확 올라갑니다. 최근의 흐름은 3번 타자가 제일 강한, 제일 잘 치는 타자를 두고 4번이 그 다음, 5번이 세 번째로 잘 치는 사람, 그리고 1번이 그 다음 잘 치는 타자, 2번은 5번보다 조금 떨어지는 요런 OPS를 가진 타자를 배치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고, 실제로 2023년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1번 타자 OPS 0.712, 2번 타자 0.699, 3번 타자 0.820인데 2024년이 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2024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이 조금 멀리 날아간다는 측면도 있고 S 도입 첫 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타자들의 공격력이 급격하게 강해져요. 리그가 고득점 환경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일반적으로 타고 투저라고 부르잖아요. 2023년에는 투고 타자에 가까웠는데 2024년에 급격하게 타고 투저로 바뀝니다. 타고 투저가 바뀌면 점수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감독이 짜내는 점수보다는 타자가 한 방이라도 더 쳐서 2루타 이상의 장타를 만들어냈을 때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아웃카운트를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2번 타순의 OPS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2024년에는 KBO 리그에도 1번 타자의 OPS가 0.779였다면 2번 타자 OPS가 0.783으로 1번보다 더 높아져요. 그리고 2023년에 5번 타자의 OPS가 0.779였는데 5번 타자보다 2번 타자가 더 강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2025년,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25년엔 다시 투고 타자에 가까워지는 흐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점수가 좀 덜 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작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한 점의 가치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벌어져서 전반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25년에 1번 타자의 OPS는 0.704, 2번 타자는 0.702로 1번보다 좀 떨어지고, 3번 타자가 0.843, 가장 높고요. 5번 타자가 0.735로 1, 2번보다 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1, 2번이 출루에 집중하고, 장타를 때리기보다는 출루에 집중하고, 2번 타자 OPS가 좀 낮더라도 작전 수행 능력, 1루 주자를 2루에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타자들을 배치함으로써 한 점이라도 더 내는 전략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야구의 타순이라는 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리그의 환경에 따라서, 득점 생산 가능성에 따라서, 상대 투수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바뀐다. 그래서 올 시즌에는, 2025 시즌에는 2번 타자, 강한 2번을 조금 덜 쓰는 경향이 있다. 2번에 진루를 시킬 수 있는 작전 능력이 좋은 선수를 더 많이 세운다. 말씀드린 대로 이 타순의 전략이라는 건 단순히 이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리그 환경이라든가 상대팀이라든가 우리 팀의 전력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전략적 수싸움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우리 이제 타순 짤 때 보면 이제 많은 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왜 또 저놈의 감독은 좌우 놀이를 고집하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대가 왼손 투수가 나오면 타자는 오른손 타자를 내고, 상대가 오른손 선발이 나오면 타자들한테 왼손 라인업을 많이 세우고, 전통적으로 뭐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도 같은 손 투수에게 같은 손 타자들이 조금 약한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공을 굉장히 강하게 던지는 힘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 팔이 내회전이 아니라 외회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힘을 쓰기 좋거든. 그 외회전이 벌어진다는 건 오른손으로 던지면 공이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꺾여요. 우타자 입장에서는 그냥 패스트볼이라 하더라도 몸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 몸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공을 제대로 맞추기. 물론 기술이 아주 좋은 타자들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왼손 투수도 왼손 타자에게 던지는 패스트볼이 몸쪽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거로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야의 문제도 있는데, 같은 손 타자들은 오른손 투수가 오른손 타자를 만나면 이렇게 감춰서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손이 조금 덜 보입니다. 반대손 투수라면, 왼손 투수가 던지는 경우면 왼손 투수의 움직임이 팔이 돌아나오는 과정들을 반대쪽에서 조금 더 살짝 요만큼의 여유를 갖고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대손 투수들의 공을 공략하기가 쉬워요. 전통적으로 같은 손 투수에게는 같은 손 타자가 조금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대손 타자들을 라인업에 가장 많이 배치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게다가 최근에는 우투 좌타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비는 오른손으로 하더라도 타석에서는 왼손으로 치는 이정우 선수가 대표적인데, 그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좌타 라인을 많이 쓸 수 있는 유인이 생기고, 잘 치는 타자 중에 왼손 타자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점점 더 많아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수가 중요해요? 왼손 투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왼손 투수를 많이 갖고 있으면 상대의 라인업을 훨씬 더 조금 더 쉽게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좌우놀이는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관습 그리고 실제로 확률을 높이는 데 가깝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것. 실제로는 오른손 투수인데 좌타자에게 훨씬 강한 투수들이 있고 왼손 투수인데 우타자들에게 훨씬 강한 투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한화의 류현진 선수. 류현진 선수는 체인지업이라는 공이 있으니까 우타자가 보기에는 좌투수가 던지는 공이 되게 똑바로 올 것 같은데 거꾸로 체인지업은 밖으로 도망가듯 빠지는 공이잖아요. 이거는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전통적으로 체인지업을 잘 던지는 투수들은 상대 같은 손 타자가 아니라 반대손 타자들에게 오히려 더 강한 측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이제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좌우놀이가 정답이 아니고 좌우놀이에 집착하면 망한다는 게 단순히 오른손에는 왼손 타자, 왼손에는 오른손 타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굉장히 빠른 공에 강한 스타일이 있고 어떤 선수들은 느린 공에 강한 스타일이 있어요. 느린 공을 아주 잘 골라서 변화구를 효과적으로 컨택해내는 타자들이 있고 빠른 공에 빠른 대응으로 노림수를 가지고 때려내서 더 좋은 당타를 만드는 타자이기 때문에 구속 그리고 변화구의 종류 그리고 암 앵글이라고 부르는 지난 시간 투수 시간에서 살펴봤듯이 요즘에 메이저리그들은 팔이 나오는 각도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막 여기서 던지는 투수도 있고 여기서 던지고 밑으로 옆으로 던지는 투수도 있고 이런 투수들의 다양한 투수들을 불펜에 조합해서 쓰는 것들이 시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암 앵글을 갖고 있는 특정 암 앵글에 강한 타자들의 존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 타자들의 장점이 얼마나 있는지 그 타자들은 어떤 것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잘 계산해서 효율적으로 타선을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단순히 좌우놀이가 아니라 아마 지금도 KBO 감독들은 전력 분석팀이 다 그런 거 분석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타순을 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잠깐 미국에 있을 때 최지만 선수가 엔젤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주 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최지만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최지만 선수가 이제 LA 엔젤스 떠나서 템파베이로 갔을 때 그때 최지만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최지만 선수가 그 시즌에 되게 약간 4번 타자 느낌이잖아요. 장타를 가지고 있고 걸음이 아주 빠르진 않은 그런 느낌의 타자인데 템파베이는 최지만 선수를 종종 1번 타순에 쓰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최지만 선수 그때 1번으로 나섰냐 이거 감독이 1번으로 쓰는 게 좋다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최지만 선수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에이 요즘 어느 팀이 감독이 타순 짜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템파베이는 물론이고 메이저리그 상당수의 팀들이 감독이 타순을 짜지 않고 누가 짠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AI가 짜는 거죠. 컴퓨터가 짭니다. 컴퓨터가 상대에 가능한 투수 자원들을 살펴보고 선발 투수의 특징을 살피고 이 선발 투수와 가장 잘 맞는 최전의 타선의 조합을 일단 컴퓨터가 짜서 알려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감독과 코치가 수비 위치라든가 어떤 팀의 그날의 전략 등을 그리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조금 넣고 빼고 옮기고 하는 기본으로는 AI가 짜고 나머지는 감독이 AI가 파악할 수 없는 세밀한 컨디션 같은 게 있잖아요. 요거를 체크를 해서 타순을 짜는 게 요즘의 트렌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타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팀은 1번부터 9번까지 주전이 크게 바뀌잖아요. 그냥 시즌 시작할 때 1번 타자 누구였으면 그렇게 순서들이 자기 자리를 정해두고 한 시즌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몇 위아래만 조금 바꿀 정도로 고정된 라인업을 선호하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변화무쌍하게 막 이 선수 여기 있었다 이 선수 여기 있었다가 막 바꾸는 걸 좋아하는 감독들도 있어요. 그럼 팀 컬러에 따라 다르긴 한데 1번부터 9번까지 타순이 고정돼 있으면 선수들이 예측하기 쉽습니다. 나는 오늘도 5번 타자로 나갈 거니까 5번 타자로 나갔을 때는 1회에 안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1회에는 타석이 아예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1회에는 열심히 상대 투수를 보고 그러면 2회에 내가 주자가 있을 때 나가거나 없을 때 나가고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 시뮬레이션이 없어요. 나 오늘 어디로 몇 번으로 나가지? 그럼 몇 번으로 나가면 몇 번 때 어쩐 지금 투수가 이를테면 내가 오늘 8번으로 나가게 되면 투수가 나랑 상대를 할 때쯤에는 한 50개쯤 던졌겠지 이미? 그럼 50개 던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미리 할 수가 없어서 그때 계산해야 되니까 적응력은 떨어지지만 팀 차원에서는 그게 효과적으로 짜여진다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죠. 요 경계에서 잘 선택을 해서 타선의 전략을 짜야 된다. 요게 요즘의 트렌드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냥 상대 투수와 우리 타자들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전력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상대 투수가 에이스예요. 그러면 점수를 많이 뽑기는 좀 어렵겠죠. 혹은 우리 팀이 선발 투수가 에이스예요. 그러면 가능한 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어차피 점수를 많이 안 주는데 최대한 실점을 아끼면서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게 우리 에이스는 잘 버텨줄 거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선발 라인업을 짤 때 수비 위주로 짭니다. 공격을 잘하는 선수도 있고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공격을 잘하는 선수를 1, 2, 3, 4, 9, 5, 6, 7, 8, 9를 채우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수비가 강한 선수들을 채워놓고 최대한 경기를 팽팽하게 유지하게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서 한 방을 때릴 수 있다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잘 치는 타자들을 벤치에 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집어넣어서 점수를 낼 수 있으면 승리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저 팀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선발 투수를 보니까 오늘 난타전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공격을 점수를 많이 내고 봐야 되니까 시작할 때 공격적인 라인업을 짰다가 점수 쟁탈전을 하고 리드를 잡았을 때 경기 후반에는 수비 잘하는 선수로 교체를 해서 단단히 득점을 지켜내는 이런 전략도 짜야 되기 때문에 타순을 짤 때는 오늘 경기의 흐름도 예상해서 짜야 된다. 이게 타선을 짜는 굉장히 복잡한 수싸움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타순을 짤 때 공격적 라인업, 수비적 라인업 따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대타나 대수비나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구는 말씀드렸듯이 수비 포지션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선수를 빼려는데 여기 들어갈 수비수가 없으면 이 선수를 못 빼잖아요. 이 선수를 빼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선수가 없으면 이 선수를 못 빼고 그냥 둬야 되잖아요. 효율적인 작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수는 수비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 이런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경기 후반에 아무나 다 빼도 괜찮아. 그리고 대타를 집어넣고 수비는 그거 잘 보는 선수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타선 구성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일반적인 단어인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타선의 유연성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예요? 지금 LA 다저스에서 미친 듯이 활약을 하고 있는 코리아 코멧 김혜성 선수. 김혜성 선수 중견수도 보고 3루수도 보고 2루수도 보고 유격수도 가능하고 앞에 메이저리그 진출했던 김하성 선수도 2루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격수도 가능하고 3루수도 가능하잖아요. 물론 김하성 선수는 외야까지는 안 보는데 김혜성은 외야도 가능하다. 이게 다저스의 특징이에요. 다저스가 오래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한 거의 10년쯤 된 것 같은데 다저스가 이런 식의 버서타일이라는 전략을 써요. 다재다능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저스 뛰고 있는 토미 에드원도 마찬가지고 김혜성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방출된 크리스 테일러도 마찬가지고 무키 베츠까지도 유격수와 외야수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수준급으로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타순 누가 짠다고요? AI가 짭니다. AI가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짤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 중후반에 그 대타나 대수비를 쓰면서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전략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죠. 게다가 최근에 메이저리그는 아까 말했듯이 투수들의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오프너를 쓰기도 하고 뭐 선발 투수 대신에 짧게 1이닝 던지고 나머지를 맡기도 하고 그 템파베이처럼 불펜 투수들의 막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암앵글이 아주 다양한 투수를 복잡하게 넣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려면 이 상대의 복잡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이쪽에도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양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유틸리티 플레이어. 멀티 포지션 소화가는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있어야 제가 이 투수를 낸다고 그럼 리타자를 내야지 이런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저스가 매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김혜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이는 거고요. 메이저리그에 이렇게 버서타일 전략을 쓸 수 있는 것,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각 타자들의 특정 구종에 대한 타구 방향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 포지션, 그러니까 유격수나 이루수나 이런 포지션을 볼 때는 그 포지션만의 고유의 성격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찾아야 되는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도 있고 외야 포지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커버하냐 하면 일단 공에 대한 반응과 운동 능력이 좋아서 공을 잘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선수라면 그 선수에게 이럴 땐 이렇게 플레이하면 된다라는 매뉴얼을 줍니다. 그래서 타자에 따라서 수비 위치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수비 위치가 안 움직이면 이게 좌우로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팀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냥 여기 서 있어. 이럴 땐 여기 서 있어. 그럼 거기서 그 근처에 오는 것만 처리할 수 있으니까 포지션 이동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마찬가지로 외야수들도 메이저리그 중계 보시면 김혜성 선수도 이제 뒷주머니에서 종이 하나 꺼내갖고 보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다 그런 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적혀져 있냐면 메이저리그 외야수 포지션에 위치들이 있고 그 위치에서 이 선수가 나왔을 때는 왼쪽으로 몇 발자국, 뒤로 몇 발자국 가서 수비 위치를 잡아라라고 다 써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타구 판단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냥 구단이 정해준 대로 가서 위치를 잡고 수비를 하면 나머지 공에 대한 부담감은 줄이고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커지는 거겠죠.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버서타일 작전, 유틸리티 플레이어를 많이 활용하는 작전을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타선의 조합을 통해서 득점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들을 짜게 되는데 그래서 경기 후반 쓸 수 있는 대타, 대주자, 대수비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 선수들을 저는 9시의 남자라고 불러요. 왜 9시냐면 KBO 6시 반쯤 시작하잖아요. 2시간 만점 들어가면 한 8회쯤 돼 있습니다. 그때 경기장에 들어서는 선수들이에요. 한 점이 필요할 때 대주자로 나가서 도루를 노린다거나 아니면 단타 때 한 베이스를 더 간다거나 경기가 이기고 있을 때 경기 후반 수비 강화를 위해서 대수비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순간에 딱 한 방 적시타를 때리기 위해서 대타로 나간다거나 이런 선수들의 역할 경기 시작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경기 중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이 빠지는 이를테면 한 발 비껴서 있고 물러나 있는 선수들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9시까지 계속 몸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들이 바로 9시의 남자고 스타는 아니지만 팀 승리를 지켜내고 팀 승리를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바로 9시의 남자들입니다. 야구는 원래 9의 종목이잖아요. 1, 2, 3, 4, 5, 6, 7, 8, 9. 3, 3은 9라고 말씀드렸는데 1번부터 9번까지 타순들이 있고 그리고 하지만 이 9라는 숫자는 어딘가 모르게 약간 꼴찌의 느낌을 주잖아요. 1등부터 쭉 따지다 보면은 이제 한 자리 숫자의 가장 마지막 숫자니까. 근데 야구는 이 9들이 힘을 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종목입니다. 이 9들이 9시에 등장해서 활약하는 그 한순간 대표적인 선수 중에 이제 KT의 손민섭이라는 선수 있고 지금 SSG 뛰고 있는 오태곤이라는 선수 있고 옛날에 삼성의 대주자 전문이었던 강명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주연이 아니잖아요. 전광판에 시작할 때 이름이 써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벤치 멤버이기 때문에 전광판에 이름 나오는 건 경기 막판에 그냥 잠깐인데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지만 손민섭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연을 돕는 조연이지만 그래서 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매 순간 긴장한다. 세이브 투수는 딱 이구 경기에 모두 주목받으면서 나와서 공 빡빡 던지는 투수잖아요. 근데 대수비, 특히 외야 대수비는 경기 중요한 막판의 순간에 딱 공 잡을지 안 잡을지도 몰라. 거기에 공이 날아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 만약을 대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경기가 큰일 납니다. 아무리 투수는 그냥 홈런 하나 맞아도 그냥 괜찮은데 외야수가 그것도 대수비가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하면 경기가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긴장하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고 다짐을 다지고 대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자가 1루에 나가는데 견제사라도 당해봐. 훨씬 더 중요한 긴장감 속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주목받지 않음에도. 이런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데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대타로 굉장히 유명했던 오미치 노리오시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는 진짜 대타로 못나 방망이도 굉장히 짧게 잡아요. 이 선수의 루틴 중에 하나가 우리 클리닝 타임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제 500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 그때 그라운드에 나와서 이 그라운드의 시선을 한번 살펴봐요. 이제 경기장의 밝기, 온도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야 중요한 순간 버가웃에 있을 때 딱 나갔을 때 시야가 흔들리지 않고 미리 몸을 적응시켜둬야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준비들을 이 9시의 남자들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찬스를 살려내고 지키고 막아내기 위해서 경기 시간 앞선 2시간 반 동안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는 선수들. 그리고 게다가 이 선수들은 더가웃에서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굉장히 파이팅을 많이 냅니다. 더가웃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선수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팀 전체가 강해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목받지 않고 빛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 꼭 필요한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거지만 그거를 실수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굴러가고 우리 사회가 승리하는 길로 조금씩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팀이라든가 뭐 학교라면 학교 학생이라든가 친구들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역할을 100% 수행하는 것 그리고 팀 승리의 보탬이 되는 것 이를 통해서 동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나의 목표다라고 어떤 선수가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